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다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무리 드론이 컴컴한 태평양 밤하늘을 비행했다. 어둠이 내린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선에서 채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해역에서 6개의 드론들이 미 해군 함선을 스토킹했다. 이 드론들은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 16노트, 시속 29.6km로 항행하는 구축함과 같은 속도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해군 기록에 따르면 4시간 정도 구축함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누가 왜 이 드론을 보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드론들이 함선을 상대로 수집한 정체모를 누군가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은 스파이 영화의 한 대목이 아니라 실제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미 해군 전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고 미 해군과 해군 해안경비대, FBI가 합동수사를 벌였을 정도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조사 중이며 드론의 정체를 아직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미국 매체 더 드라이버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던 민간 벌크선 MV 베스 해포를 드론 출발지로 지목했습니다. 이 선박은 홍콩 최대 벌크선사인 퍼시픽 베이슨 소속이죠. 미 해군 보고서는 상업용 민간 선박에서 드론을 이용해 미 해군 함선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감시가 미국 해안에서 가까운 군사시설이나 보안을 가장 철저하게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해운사 퍼시픽 베이슨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됐거나 MV 베스 해협포에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선원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대전에서 드론의 역할과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019년 6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방정보 장비 기술 전시회에 FL-71 드론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2000년대 초부터 수많은 무인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3년 대만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진 중국의 초음속 무인기 GJ-11 리젠은 미국의 최신의 드론을 탈취한 이란 측 데이터를 이용해 제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은 항공모함에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호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착해서 드론을 빠르게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드론 활동이 해양 환경 모니터링과 연구, 재난 예방 목적이라고 보도를 하지만 외신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용 드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드론과 관련된 국제적인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죠. 지난해 8월 가이드 전투기가 오키나와 남쪽을 비행하고 있는 인민해방군 드론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드론은 미 공군 무인기 프레데터와 맞먹는 크기고 미야코 해협의 전략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야코 해협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길목이죠. 지난 10년간 인민해방군의 출몰이 가장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미야코 해안에서 포착된 중국 인민해방군 드론은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군사시설 부근을 비행했던 드론을 연상케 합니다. 만약 이들 드론이 중국 공산당 산하 무장조직이나 정보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그 목적은 명확할 것입니다. 군사적 행동이나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척후병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더 드라이버는 2019년 드론 사건을 중국이 미국의 최신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시험하고 전자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전자정보를 수집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술 개발, 상대방 혼란, 기술 복제 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콩 민간 선박에 탑승했던 일반 선원들이 이런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군에 대적할 의도와 역량을 가진 대규모 세력에 의해서 엄밀하게 추진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중국 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침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통일의 주된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지배한 역사는 없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자 자신들의 무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드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인민해방군은 드론 부대를 수송할 소형 항공모함을 진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1 조하이 에어쇼에 전시된 이 소형 항모의 미니어처 모델 갑판에는 일반 헬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헬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헬기용 드론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소형 항모에는 함교 위치에 여러 개의 대형 돔 안테나가 설치된 탑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런 멀리까지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보입니다. 이런 드론 부대는 전투기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거나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쓰이고 전자공격을 할 수 있는 전자적 장비도 탑재하고 있어서 적의 레이더나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체는 미 해군 보고서를 인용해서 향후 중국이 개입할 분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드론 부대가 전쟁의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이 실시한 워게임 분석 결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드론 수백 대로 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내 다른 무인기와 연계하는 이런 드론 부대는 같은 수량의 중국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월등한 공격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미국과 대만의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을 가정해서 워게임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 공군이 진행한 워게임에서는 비록 큰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5월 미국의 초당파적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MBC 후원을 받아서 진행한 워게임에서는 중국과 대만 양측 모두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합니다. 미 공군 워게임에서는 미군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 로얄 윙맨 등 첨단 기술이 투입된 장비가, 그리고 미국 안보센터 CNAS 워게임에서는 보급과 물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하죠. 두 워게임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나토와 같은 군사적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과 동시에 중국 인민해방군과 맞설 드론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래 전쟁을 드론 부대에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